평양에서 처음으로 찾은 식당은 청류관. 이름 그대로 푸른 버드나무네요. 이곳은 각종 대회마다 평양 제일이라는 옥류관과 1, 2위를 다투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맛집과 달리 평양의 맛집은 큰 규모가 인상적입니다. 식사 시간이면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 꽉 찰 정도라고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처음 공개되는 청류관 주방. 제일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건 김밥 기계입니다. 김밥 속도 비슷한 듯 약간 다르죠. 이 주방의 음식은 모두 우리에게도 익숙한 것들입니다. 다음 주방은 냉면 주방이군요. 옥류관에 버금가는 식당인 만큼 준비하는 양만 해도 엄청납니다. 옥류관 냉면만큼 유명하다는 청류관 냉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모든 음식을 철저한 분업으로 만드는 게 인상적입니다. 이것이 하루 5,000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대형 식당의 비결이겠죠? 청류관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3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음식마다 준비하는 주방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긴 평양에 오면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을 준비 중이라는데요. 과연 어떤 음식일지 기대됩니다. 맑은 생선탕인가요? 아니, 매운탕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뭐죠? 대동강 수국이라는 게 우리 평양 지방의 4대 음식 아닙니까? 평양냉면, 넉지찜, 평양원반, 그다음에 대동강 수국에서 대동강에서 자라는 숭어가 정말 가장 맛이 좋고 구수하고 살이 윤하고 그다음에 시고 담대가 비린내가 좋기 때문에 우리 사람 속에서 놀리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양 4대 음식 중 하나라는 대동강 숭어국.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대동강은 바닷물과 민물이 교차하는 곳이라 숭어가 자리 잡기에 적합하죠. 숭어에다 양념장을 넣어 끓이면 청류관식 대동강 숭어국이 완성됩니다. 대동강 숭어국, 그 맛은 어떨까요? 냄새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맑고. 맑고. 네, 맑고. 야, 굉장히 고소하고 네, 구수한 맛이 납니다. 네. 양념장에 된장과 고추장을 섞어서일까요? 구수한 맛이 난다고 하는데요. 달면서 아주 산뜻하면서 아주 맛이 감칠맛이 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우리 친척, 먼 친척들이 지방에서 올라오고 하면 네. 그러더란 말입니다. 평양에 왔는데 그래도 숭어국 먹고 가야지. 예, 그렇습니다. 가서 자랑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평양에 들렸다고 하면 이제 숭어국을 먹고 왔나. 이 말이 가지고 평양에 왔다간 그런 대명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평양을 찾았던 윤숙자 소장은 이 대동강 숭어국을 어떻게 봤을까요? 우선 제가 먹고 온 그 대동강 숭어국은 담백하게 맑게 끓이는 건데 얼큰하게 매운 탕으로 변했더라고요. 조금 더 비린 맛을 잡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평양 분들이 매콤하고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는 추세로 흐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통후추를 넣고 그 당시에는 맑게 당시의 대동강 숭어국은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통후추와 고수를 듬뿍 넣은 맑은 국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음식은 변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 경제적 조건에서 변합니다. 그리고 역시 매운맛은 국제적인 세계적인 추세는 북한도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냉면에 이렇게 우리가 붉은 양념, 다대기라고 하는 그런 붉은 양념을 안 넣는 게 북한 냉면의 원래 평양 냉면의 원칙이었다면 지금은 평양에서 그걸 넣어요. 지난 4월 화제가 됐던 영상이 있죠. 그다음에 요거는 국수에 나오는 양념장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불해서 이렇게 잡수면 아마 별맛이 좋습니다. 네. 남한예술단의 평양 방문 당시 냉면 양념장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평양냉면을 매콤하게 먹는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됐죠. 그리고 냉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불고기와 냉면을 함께 먹는 문화는 1920년대부터 평양 지방에 있어 왔습니다. 불고기하고 예. 국수가 이거 아주 잘 맞습니다. 어울리는, 잘 예. 어울리는 음식입니다. 예. 이렇게 기름기도 많고 진한 불고기를 후식으로서 이런 국수를 먹으면 아주 시원하고 깨끗한 데서 이제 우리 평양 사람들이 이런 걸 아주 좋아합니다. 네. 옛날부터 평양의 소는 맛있기로 유명했습니다. 춥고 일교차가 큰 곳의 소고기는 지방이 더 발달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평양 소로 만드는 평양 불고기만의 특징은 뭘까요? 만드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청류관은 불고기로도 유명한 식당입니다. 두툼하게 썬 고기를 연하게 하기 위해 다지고 힘줄을 끊습니다. 일일이 이 작업을 하려면 꽤 손이 많이 가겠는데요. 양념은 서울식 불고기 양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청류관에선 이것도 하나하나 재워놓는데요. 우리가 옛날에 불고기라고 말하기 전에 거에 뭐냐면 너비안이라는 게 있어요. 너비안이라는 건 고기를 넓적넓적 저민다는 뜻이 있어요. 북쪽에 그거를 보면 너비안의 형태를 원료라고 얘기하면서 불고기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남쪽의 음식은 차츰차츰 이 불고기가 변화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서울식 불고기는 육수가 우러난 잘박한 국물에 밥을 비벼 먹기 좋도록 변해왔죠. 한복녀 원장은 지난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평양을 방문했는데요.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칭찬했던 평양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식판 잘 가져가고 있는 그거 아니에요? 네. 음식이 참 맛있어요. 그 음식을 찾아 평양의 강남으로 불리는 여명거리로 향합니다. 여명거리의 랜드마크는 73층 높이의 북한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인데요. 높은 건물들 사이에서 우리가 찾은 곳은 바로 온반집.
얼마나 맛집이길래 문 열기 전부터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운반집 주방에선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한 그릇 안에 온갖 재료가 다 들어있는데요. 평양 온반, 어떤 음식인가요? 평양의 온반의 특징이라고 말하게 되면 다 위에다가 고기도 넣고 버섯도 넣고 녹두나물이나 콩나물 같은 이런 난초도 넣을 수 있습니다. 볶음도. 그게 넣고서 국물을 부어 먹는데 평양 온반만은 위에다가 녹두찜을 하나 쳐 얹어서 먹는 게 아주 우리 평양 온반의 아주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평양 온반의 활용점정은 바로 녹두지짐. 서울의 녹두전과는 달리 다른 재료 없이 녹두를 갈아 팬케이크처럼 굽습니다. 하루에 녹두찜 몇 개나 드시세요? 엄반 하루에 500끼 방수한단 말입니다. 예. 네, 엄반 한 그릇당 지짐 한 짝씩 다 넣으니까 500짝씩 지짐. 예. 하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습니다. 녹두지짐을 굽는데 중요한 건 기름입니다. 돼지 기름으로 구워야 구수한 평양 녹두지짐의 맛을 살릴 수 있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평양 온반의 맛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육수입니다. 고기는 닭고기 칠에다가 돼지고기 삶네. 돼지고기야 닭고기를 섞어서 그 맛을 더 구수하게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 과정이 끝나고 이제 영업 시작을 알리는 문이 열립니다. 평양에선 이걸 봉사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식당 입구에서 기다리던 손님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옵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이 바로 음식이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손님들은 직장이나 지역에서 주는 배급표로 식사를 합니다. 주문 부탁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손님들이 오다 보니 먹기 직전에 따뜻한 육수를 붓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탁자에는 영웅자리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영웅자리가 뭘까요? 교수 박사들이 다 이렇게 대여해주고 이렇게 모르시는 그래서 언제 가도 이렇게 딱 이렇게 술자리에 앉아서 계속 막 일종의 우대석이네요. 우대석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손님이 국밥 한 그릇과 물김치를 먹는 건 똑같습니다. 평양 온반은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합니다. 몇 살이야? 8살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유명고리 사학교 2학년 7반 김인정입니다. 김인정입니다. 큰 소리로. 이쁘네. 이거 원반이 맛있어요? 네. 많이 드세요? 많이 먹어요? 예. 맛이 어떠세요? 그저 뭐라 그럴까 고기 맛이 구수하고 그다음에 닭고기가 이렇게 쑥 풀어진 게 구미에 맞습니다. 그다음에 버섯도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그다음에 시원한 김치도 있으니까 육장을 멀어갖고. 이 평양 온반에는 재밌는 유래가 있습니다. 평양에 살던 형달과 의경이라는 연인으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형달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는데요. 의경은 감옥에서 떨고 있을 연인을 위해 밥에 여러 가지 찬을 넣고 거기에 뜨거운 국물을 부어 갖다 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가는 도중에 밥이 식을 것 같아 그 위에 지짐까지 올려 형달에게 갖다 줬는데요. 춥고 배고픈 형달은 개눈 감추듯 맛있게 이 음식을 먹었죠.
콩다리는 이제 흉을 마치고 나와서 우리 잔치 할 때 언마을 사람들한테 이 맛있는 언반을 대접하자는 거. 그래서 그때로부터 우리 인민들 속에서 언반을 만들어 먹게 됐고 백년가약을 맺는 천의 총각들 속에서도 언반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그런 풍습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평양 온반은 잔치 음식의 대명사가 됐다는군요. 보기엔 소탈한 한 그릇이지만 이 속엔 정성을 담은 푸짐한 재료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든든한 한 끼가 되고 있죠. 평양을 방문했던 음식문화 칼럼니스트의 눈에는 이 평양 온반이 어떻게 비쳤을까요? 이런 음식들도 요즘 서울에서 이렇게 계란지단을 꾸미러 올리는 식당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게 또 이제 손이 많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녹두지짐을 올리는 게 이제 국물을 좀 덜 식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정성도 엿보이는 거고요. 우리나라 탕반이라는 게 옛 우리 음식의 패스트푸드 버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북에 가서 받은 인상은 그 온반이 상당히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음식이다.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대접하는 음식이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